손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렇게 땀 흘리고 나오거든요.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요. 일반적인 환자를 간호하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를 고위험 의료기를 다루는 중증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아니면 저희가 가르치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슈K 시간입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인력 부족과 의료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결국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정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 상황일 텐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전까지 정부와 협상을 하실 텐데 좀 진전된 상황이 있나요? 진전된 상황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 10시까지도 여당 대표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지만은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예고했다는 건 그만큼 의료진들이 좀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의료진들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인가요? 저희가 사실 파업을 결정하면서 파업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고심도 많았고 토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현장 해마다 이제 그 2월이 되면은 저희가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3,000명이 응답한 실태 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게 한 80%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 힘들다 82.8%,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가 78%,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가 한 78% 나오고요. 또 감염병에 대한 우려 등 이게 한 90%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복지부 통계를 보면은 1년 미만으로 사직하는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또한 45%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그 노동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표는 아닌 거죠. 예. 많이 힘든 상황이신데 네. 노조가 그러면 요구하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메르스가 2015년에 오면서 감염병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이게 더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준비 안 했던 상황이 되면서 의료 체계가 더 붕괴가 된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그렇고 또 환자분들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 또한 힘들게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런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정부와 국회는 이런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사항과 파업 예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동시에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의료 현장에서 SC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헌신과 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의료 체계는 과도하게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다 보니 채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이번 코로나 입원 환자의 80%를 담당할 만큼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의료 인력도 굉장히 부족해서 코로나19 환자들 돌보는 특히 간호사 등의 이 소진이 아주 심각했고 그래서 이직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대단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빠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논의를 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대책, 어떤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서 보건의료 노조 지도부를 좀 만났고요. 그리고 내일은 정부하고 저희 여당과 요 파업 사태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노조의 8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했고 상당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공공병원의 확충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더라도 당장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저도 그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권덕철 장관을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내일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그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제 총파업을 예고하셨는데 네.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많이 우려스럽고요. 지금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데 이 환자들 또한 두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이 아니면은 바꿀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힘든 결정을 했고요. 어쨌든 뭐 김성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항상 정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공감한다, 이해한다, 필요성 느낀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기 때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진들에게 덕분에 칭찬도 해주셨고 K방역의 전사다, 영웅이다라는 칭찬도 해주셨고 2년 전에 대통령께서는 현장에 방문하셔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해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환자를 볼모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이 아니면은 정말 바꿀 수 없다는 정말 이게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